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미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은 즉시 위로 전문을 보내 쾌유를 빌었습니다. 지난 2일 확정 판정 후 일주일 만에 모든 사람의 우려를 뒤집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개행사를 다시 열며 본격 대선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황구시보는 눈치 없이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을 기뻐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고, 국제적인 분위기를 눈치챈 시진핑은 급히 황구시보의 입을 틀어막고 서둘러 짧은 위로문을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원 이민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정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정책이 왜 중국 정부의 초강력 정책인 것일까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국 탈당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최근 일본이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하는 상황 등 아시아 태평양의 국제 정세가 한국에도 당연히 중요한 만큼 격변하는 최근 미중 쟁점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미국은 중국 국민이 아닌 중국의 공산당을 정조준해서 경제 공격과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중심 세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 세력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2021년이면 창당 100년이 되며 당원 수는 무려 9,20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정당 규모입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 4천여 명으로 공산당원은 16명당 1명꼴로서 1921년 7월 1일 창당 이후 53명에서 엄청난 확산세를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원 구성은 1980년에서 90년대 이후 출생자, 즉 30대, 40대 한창 젊은 층이 3분의 1이며 2018년 말 9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학력 수준 또한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라는 하나의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원칙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이고 일당 독재 국가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조직은 2015년부터는 민간 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당 조직 설치를 의무화했고 감시 문화가 개입됐습니다. 중국의 웬만한 대기업 총수와 설립자들은 대부분 공산당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 바이두의 리엔흉 회장, 알리바바의 마윤수장, 텐센트의 마와텅 회장, 완다그룹의 완쟁린 회장, 그리고 BYD 완촨푸 회장,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 등 중국 경제를 현재 이끄는 대부분의 굵직한 대기업 총수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피라미드식 지도체제로 움직이며 공산당원들 가운데 22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전국 대표 회의가 당의 최고 지도기관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를 통해서 2,000명 규모의 중앙위원이 선출되고 이들이 당의 모든 사업을 이끄는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바로 이 중앙위원을 중앙위원회라고 하며 이 중에서 25명 규모의 중앙정치국이 있고 또 이 중에서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고 이러한 정치국 상무위원 중 최고 수장 곧 총서기가 국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바로 이 총서기가 시진핑입니다. 문제는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황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매년 통치 권력을 강화하면서 5년 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부터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설계했던 덩샤오핑이 정한 격대 지정에 따라서 후계자를 지명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8년에는 개헌을 통해서 시진핑은 국가주석 3년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명시 1인 중심 지도체제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때는 당 규약에 따라서 총서기 3년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이 분명하고 말 그대로 시진핑은 무소불위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인지 강제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중국 최대 부자 마윈조차도 1949년 이래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사회를 안정시켰고 중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원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중국에 따라야 할 모범 답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시진핑 사상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고
세계 1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무기로 외교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패권 다툼에 돌입한 미국은 공룡이 된 중국 공산당과 독재자 시진핑을 향해서 정저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독일 등 유럽 서방국가들은 하나둘 미국의 중국 대륙에 합세하고 있고 최근 일본 정부 또한 확실히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23일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연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시 총서기를 타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특히 중국 공산당을 국민과 분리하고 중국 내 반체제 인사, 홍콩과 대만의 민주화 세력,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중국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 초긴장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의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8.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는 면적은 중국 전체 영토의 60%에 해당하고 더욱이 이들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이웃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 요충지인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 신장 웨이유얼, 즉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등을 모두 핵심 이익이라고 별칭하며 각별히 관리, 상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홍콩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독립한다면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대만까지도 분리,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대한 영토가 분리되는 것이며 실제로 중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도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중심 핵심 전략은 바로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들에 대한 반인권 문제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과거 소련이 미국에 저항하다가 결국 패하고 15개 나라로 분열되며 무너졌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중국의 분열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티베트와 위구르 자치구 등 소수 민족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국과의 분리 독립 운동을 부추기는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한 예로 인구 2100만 명의 신장 웨이유얼,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미국은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넓고 중국 전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30%, 석탄은 40%가 묻혀있는 에너지 보고 지역입니다. 이 위구르 소수민족은 1949년 중국에 강제 병합된 이후 현재까지도 무장투쟁까지 벌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제 수용소까지 만들어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을 감금하고 세뇌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중국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 중국 공산당원 이민 전면 금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해서 초중고 때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산당 하위 조직인 소년 선봉대와 공산주의 청년단 관련 9,200만 명의 당원 중 대부분의 중국인은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이민자 250만 명은 대부분 자산을 미국에 은닉하고 있고 가족이나 내연녀 등을 돌보는 공산당 간부와 사업가들로서 이들의 동요는 곧 중국 공산당에 결국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반미 발언으로 잘 알려진 외교부 대변인 화춘인과 전 대변인 권상도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 유학을 보낸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반미는 직업이고 자녀 유학은 생활이냐, 미국의 자본주의를 교육받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비난했고 그 바른 길이 미국에 집을 사놓고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것이냐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41년간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교류를 기피해왔지만 최근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미국 보건부 장관을 지낸 앨릭스 에이자를 대만 특사격으로 보내 코로나 방역 협력을 명목으로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전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차이 총통은 이를 통해서 대만은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견고한
보류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신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옛 소련이 저질렀던 실수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한 요인은 소련 공산당 체제와 그 지도자들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권한과 책임을 독점한 채 미중 경쟁 궤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공산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공 정권 교체와 시진핑 총서기 퇴출 등의 새로운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공산당과 국민의 분리, 중국의 분열을 노리는 미국의 중장기 계획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소련처럼 결국 독재 체제가 붕괴하면서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질지 아니면 일당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